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민경수 앵커 첫 방송할 때 굉장히 좀 긴장되시지 않으셨어요? 첫 방송할 때요. 뭐 어느 방송을 하든지 이제 처음 할 때는 다 이제 긴장을 하죠.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 여기 토마토 TV 와서 첫 방송할 때 너무 긴장이 돼서 우황청심환을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거는요. 네. 첫 방송할 때도 그렇고 저희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처음에 이제 아나운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뭐 우리 왜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꼭 이렇게 긴장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꼭 요거 하나 먹고 하라고 이제 이렇게 좀 권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우황청심환 하면 긴장과 긴장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좀 기대고 의지하는 그런 약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기업, 우황청심환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일지 먼저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약 제조회사인 베이징 동인당입니다. 베이징 동인당은 무려 1669년 청나라 강희제 때 창업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중약 회사인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우황청심환을 제조하는 회사로도 유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동인당에서는 800개가 넘는 한약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 무려 200개가 넘는 품목이 회사의 독자 보유 품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한약재들은 중국의 동인당 약국을 포함한 다양한 약국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동인당 매점은 중국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는 꼭 들려야 하는 필수 코스로 꼽히는 유명한 명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한약재를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한 진맥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베이징까지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한국의 종로에서도 동인당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동인당이 한국의 종로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들로 지점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중약회사 베이징 동인당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저는 이 우황청심환 솔직히 우리나라 약인 줄 알았어요. 예, 뭐 예전부터 이제 워낙에 이제 제약업체들이 이제 우황청심환에 대한 광고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원래는 이제 중국의 동인당이라는 이제 기업에서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한 약품이고 또 우리나라에 또 지금 지점을 내고 있다는 부분도 좀 상당히 생소한 부분입니다. 네, 저도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세계적 지점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는 양약에서 이제 의학, 한약 쪽으로 좀 세계적으로 관심이 커지면서 그에 더불어서 좀 더 관심이 커지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투자 매력 이 시간 찾아보도록 할게요. 한국투자증권 이재원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34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중약제약업체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자, 동인당 일단 어떤 기업인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황청심환으로 유명한 기업이고요. 네. 중국으로 부모님을 효도관광 보내드릴 때 꼭 네. 동인당 약국을 들린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국에서 유명한 기업입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도 종로에 약국이 있는데요. 네. 346년이나 되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제약업체로 이제 상해 A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드는 600085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지난주 종가 21.93위안에 마감을 했고 시가총액은 288억 위안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은 944만 주씩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거래량이고 퍼는 39.29배로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네. 이 동인당이 1669년에 중국 강희제 때 창업이 되었는데요. 아주 옛날이죠. 예, 그 1723년에는 황실약방으로 지정되면서 188년 동안 총 8명의 황제의 약을 책임져 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중국 개혁을 주도했던 등소평, 예, 그분의 그 술과 담배를 즐겨 했는데도 불구하고 93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이 동인당의 그 편자환이라는 약을 항상 곁에 두고 먹었다는 그런 얘기도 중국 내에서는 유명합니다. 1992년에는 베이징 시정부가 그 동인당 유한회사를 만들면서 국영기업으로 바뀌었고요. 네. 97년에는 베이징 동인당 주식회사로 상해 A주 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2000년하고 2001년에는 사업의 일부를 떼가지고 홍콩에다가 상장을 시켰는데 어쨌든 동인당 그 실체를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상해 A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베이징 동인당을 거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 이유는 경험에만 의존하고 또 제조 과정이 각각 좀 달랐던 기존의 다른 약방과는 달리 이제 사용약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정량화했고요. 그리고 전국 각 지역마다 가격을 이제 통제하면서 이런 사업이 18년 연속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800여 가지의 한약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동인당 약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40개국이 넘는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00여 개가 넘는 약국을 보유하고 있는, 야, 그리고 이 역사가 지금 160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는 게 상당히 좀 경이롭습니다. 예. 이 청나라 황제의 어떤 목숨 그리고 이런 병을 책임졌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믿음이 가거든요. 그동안 좀 100년이 넘는 기업들의 역사를 좀 살펴봤어도 300년이 넘는 기업은 처음 다뤄보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어떤 동종 기업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을 때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적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봐주시죠. 예, 그 2012년까지는 매출액이 진짜 평균 20%씩 증가를 할 정도로 아주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었는데요. 근데 이제 2013년부터 뭐 들어보셨겠지만은 중국 정부가 이제 반부패의 정책을 좀 펼치다 보니까 좀 고가 제품들의 매출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실적도 둔화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뭐 최근에 발표한 3분기 매출을 봤을 때 3,39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약 8% 증가를 한 거고요. 당기순이익이 2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8% 이상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반부패 정책에 대한 영향이 약화될 것이라고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저가 제품의 가격 인상이 지금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반부패 캠페인으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시장 둔화가 오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중국의 좀 영향력이 좀 그래서 좀 덜해질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동인당은 좀 상대적으로 좀 호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 동인당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런 거 부분 말고도 좀 기업의 어떤 모멘텀적인 투자 포인트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좀 실적의 개선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그게 주요 포인트인데요. 네. 우선 뭐 중국 대표한 제약회사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그런 제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 토대로 일단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또 신약들로 인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황청심환이나 안궁 우황환 또 대활락당 등 이제 5개 대표 제품들은 연매출이 1억 위안이나 됩니다. 하나로 170억 원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 꾸준한 매출과 함께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뭐 소합향환, 제조환, 그리고 뭐 국방지, 모단 여금단 등 이제 약 30가지의 제품들은 연간 3천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억 원 정도 되는데, 예, 그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는 제품들이 이제 약 30가지지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포인트고요. 아직 약품으로 개발되지 않은 한약 처방전이 많다 보니까는 앞으로 향후 잠재력도 좀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2년에는 우울증 치료제 신약 생산 승인을 받아서 지금 제품 개발하고 판매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심혈관 질환 치료제도 개발 중인데 어쨌든 이런 지속적인 제품군의 다양화 그리고 뭐 세분화 노력으로 매출 증대 그리고 이제 마진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중국의 도시화와 노령화 그리고 의약 분업 추진 등도 이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인당이 제가 국유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직원들이 약간 판매라는 데 있어가지고 동기부여가 좀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는데, 순이익 증가율과 연동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도입 1년 만에 순이익이 28%나 증가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신입 정부가 들어오면서 산업이 둔화가 됐지만은 또 반대로 또 이런 걸 좀 추진함으로써 국유 기업 개혁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지급의 확대 등으로 인한 그런 실적 향상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투자 포인트는 약품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 언급해드렸는데, 지난해 4월 중국 발전개혁위원회가 중저가 약품을 대상으로 이제 가격 인상 개혁을 좀 단행했습니다. 네. 중저가 약품 가격에 대해 상한제 규정을 폐지한 건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약들이 이렇게 비싸진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보험 적용되는 약품들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비싸다는 느낌은 많이 안 받는 것 같은데요. 중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러다 소비자의 일일 복용 단가가 양약이 3위안 그리고 한약이 5위안인 그런 저가 제품들의 그냥 상한제를 폐지한 건데,
그 동인당 제품들이 대부분 2.5에서 3위안 정도 평균 그 단가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개혁 대상을 적용했을 때 한 60% 이상의 그 순이익 가격 인상이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매출액 증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 개혁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할 수가 있고 또 저가 약품을 가격을 높여서 그동안 반부패 운동으로 인해서 프리미엄 제품에 좀 타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대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양약보다는 한의학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이 때문에 외국계 기관들이 뭐 좋게 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거든요. 어떤가요? 사실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의견들이. 어쨌든 나와 있는 걸 봤더니 총 9개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매수 의견이 7개, 보유가 하나, 그리고 매도가 하나였는데, 중국 국제 캐피탈이 매수 의견의 목표가 30위안, 에버브라이트는 매수 의견의 21위안, 캐피탈 증권도 매수의 22위안, 크레딧 스위스는 보유의 19위안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매수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 목표가가 현재가보다 좀 낮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2015년도 이전에 나왔던 그런 의견들이고요. 네. 2015년 이후에 나온 거는 딱 하나 중국 국제 캐피탈이었고 30위안이었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봤을 때는 36% 정도의 잠재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6%의 잠재 수익률이면 아직 뭐 수익률 여력이 좀 많이 좀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뭐 최근에 한 3년 사이의 수익률, 주가 수익률은 좀 어땠는지 이 부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지난 수익률 보면은 3년간 61.7%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지난 한 해 동안은 15.91%, 반년 동안은 15.01%, 그리고 최근 1개월간은 마이너스 7.94%를 기록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차트를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2013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책들 때문에 좀 하락세를 나타냈지만은 후광통 시행 이후로 자금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시행 이후로 15%가 증가를 했는데, 제약주들이 상해 지수나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좀 제약주들이 좀 부진했습니다. 좀 상승폭이 좀 더 적었다는 뜻인데, 그로 인한 좀 뒤늦은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24달러대에 있는 최고가를 상승 돌파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돌파할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강세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기업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후광통 시행 이후로 한국에 있는 증권사들이 관심 있게 보는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실적 모멘텀을 보고 이제 들어가자. 여기다 더불어서 후광통 시행으로 인해서 좀 많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아직 제약주의 어떤 매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뒤늦은 어떤 순환매를 기대해 보게 된다면 그 안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이 베이징 동인당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이재원 과장과 함께 투자 매력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이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국내로 눈을 돌려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